굉장히 넓네요. 네, 아무래도 차량이 내부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셨어요? 83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그러면은 수입은 어떻게 되셨어요? 400만 원은 우선 넘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또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되면은 한 440만 원 정도? 이 4대 보험 다 되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편안한 이동 소속의 타다 넥스트 드라이버 정재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타다에서 스타리아 운행하시는 거죠? 네네.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스타리아를 운행한 거는 올 3월부터 이제 운행을 했고요. 그 전에 19년도에 카니발 차량으로 서비스를 했던 거를 20년도 4월 달에 법적인 문제로 서비스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행을 했었고요. 중간에 이제 잠시 다른 일 좀 하다가 작년 1월 달부터 해서 10월 중순까지 라이트라고 해서 기존 이제 택시 차량 소나타나 K5 차량이 있는 이제 라이트 서비스를 하다가 여러 가지로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운수사 대표님이 서비스를 바꾸셔가지고 카카오티 블루 그 차량을 한 석 달 정도 또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여기 대표님께서 저랑 만나셔서 스타리아 차량으로 하는 넥스트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그 시작을 하면은 와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게 됐어요. 이 타다의 편안한 이동, 이 대표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라이트 서비스 한양상문에서 일을 할 때 그때는 대표님이 그 영업부 실장님으로 계셨거든요. 타다에서. 그래서 그 운수사마다 다니시면서 드라이버들 잠깐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싶어서 이제 오신 적이 있으세요. 중간에 문제점이라든지 좀 개선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회사 욕하는 자리로. 그렇죠. 엄청 욕을 해요. 제가 완전히 뭐 대표 좀 봅시다 하는 이런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릴 정도로 와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죠. 어떻게 처음에 타다에 들어오시게 된 거였어요? 제가 전에 이제 직장을 다녔던 곳이 강남 쪽에 이제 주로 있다 보니까 강남에 그 타다 차량이 많이 다녔었어요. 저희 이제 같이 일했던 팀원 중에 한 명이 회식 날 그 차를 부른 거예요. 이게 여러 명이 같이 움직이기 편하니까 되게 차도 깔끔하고 기사님도 좋으시고 다 좋아요. 그래서 같이 탔는데 너무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이 아르바이트 개념의 이제 일을 잠깐 구하려고 할 때 생각이 들은 거예요.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 전 직장에서도 이렇게 고객들을 상대하는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다가서진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죠. 그때는 짧게 아르바이트식으로 근무하시던 그런 상태였어요? 네, 그때는 그 드라이버들이 주 단위로 이제 스케줄을 잡는 게 따로 있었어요. 저는 오전에 잡아서 11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운행하는 걸 계속 했었고요. 그러다가 타다 금지법 나오고 나서는 못하게 됐죠? 네, 아예 종료가 돼서 그만두고 굉장히 아쉬웠었어요. 제가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솔직히 직업적으로 생각을 했던 건 아니지만 이런 서비스라면 기존에 좀 문제가 많았던 이동 서비스를 바꿔나가는 브랜드로서는 충분히 타다라는 브랜드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년도 4월 달에 법적인 문제로 뒤집어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잠시 좀 다른 일을 하다가 라이트 서비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이제 시작을 한다고 이제 보긴 했지만 솔직히 택시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었어요. 근데 초반 시작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을 했던 거고요. 그 당시 이제 타다에서 드라이버로 하실 때랑 또 타다 라이트, 일명 택시 같은 여기서 드라이버로 활동하실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어요? 차 우선 자체가 다르고요. 가장 또 큰 차이점은 이제 급여적인 부분인 거죠. 왜냐면은 카니발 차량 운행을 할 때는 어쨌든 파트타이머식으로 해서 시간당 페이가 이제 주어지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라이트로 법인 운수사 택시 차량으로 운행을 할 때는 현재 택시들과 똑같이 예전 얘기로 하면 뭐 산학금 그런 형태로 해서 기준 금액이라는 걸 넘겨야 기본 급여가 나오고 넘어간 거에 대해서 회사하고 나눠서 가져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라이트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매출이 꽤 괜찮았었어요. 한 6월 달부터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그럼 왜 그랬어요? 제가 판단하는 거는 우선 5월 달까지는 이 서비스에 대한 걸 알리기 위해서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마케팅을 하면서 할인 쿠폰도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그 사이에 문제가 그건 전적으로 제 판단입니다만 차량을 늘리겠다는 이유 때문에 타다만의 고유 서비스라는 게 많이 무너진 거죠. 타다라는 게 원래는 이 카니발 서비스 때는 고객분들이 아무리 멀리서 배차가 돼서 오더라도 기다리셨어요. 서비스 때문에. 택시하고 다르니까. 네. 근데 둘러서 오는데 오래 걸리고 또 탔더니 드라이버들이 뭐 기존 기사님처럼 좀 친절하지도 않고 차도 험하게 몰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굳이 이용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기존 택시와의 다른 점을 못 찾는 거죠. 그렇죠. 저희로서는 어쨌든 매출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근데 기준 금액을 다 채우고 26일을 일을 한다 해도 가져가는 게 200밖에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 일을 다시 시작을 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제 그때 오시거나 관계자분들 오시면 저는 계속 욕만 했어요.
너네 뭐 하냐고. 그 일은 다 벌려놓고 개인 택시들 문제점이나 그런 서비스 질에 대한 건 어떻게 다시 잡을 거냐. 대수가 문제가 아니다. 원래 타다의 아이덴티티 없이 이게 무슨 타다냐. 그냥 택시지. 그냥 택시기사 할 거면 그냥 카카오 택시 했지. 그렇죠. 그러다 결국은 저희도 10월 달에 계약 해지를 해버리고 타다 차량으로 쓰던 거를 다 카카오로 돌려버렸던 거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우선 카카오로 한동안 운영을 했던 거예요. 법인 운수사와 카카오가 계약을 맺으면 T-블루라는 이제 서비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뜻밖의 또 이제 카카오 택시까지 들어가시게 됐네 이제. 네. 원치 않았던 택시 기사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는 또 이제 손님이 많이 왔나요? 확실히 콜은 많았습니다. 뭐 매출을 뭐 거의 2배씩은 찍었으니까요. 그거는 괜찮았는데 하면서도 계속 난 이러려고 이걸 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은 계속 들었죠. 나 택시기사를 하려고 한 게 네. 아닌데 근데 어쨌든 당장 매출 나오니까 네. 그냥 또 당분하고 있는 거고. 네, 그게 왜냐면은 10월 달에 라이트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카카오로 넘어가긴 했지만 10월 달 중순쯤에 이제 또 이 본사에 계시던 차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라고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저는 한 달도 채 안 하고 난 진짜 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3개월을 난 이거 싫어 하면서 계속 그걸 하고 있었죠. 이게 약간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뿌락치라고 하거든요. 얘들의 문제점은 물가를 파악을 충분히 했죠. 3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카카오 내비였어요. 저희는 이제 T맵 연결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카카오 내비만 써요. 내비가 정말 그지 같습니다. 아니 딴 내비를 쓰면 안 돼요? 물론 이제 T맵으로 연결해서 자기가 그냥 주소를 찍고서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카카오 내비는 고객이 타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끝나면 자동으로 거기서 넘어와서 결제 금액이랑 다 확인된 게 또 앱으로 바로 다 같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냥 운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4차선 도로라고 한다면 손님이 건너편에 계시는데 이 카카오 내비는 반대편에 안내를 해요. 도착했습니다 누르면 손님은 건너편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흔들고 계세요. 나 여기 있다고. 그거 보면은 유턴도 안 돼요. 그럼 한참 올라가서 P턴을 하든 다른 데까지 올라가서 유턴해서 다시 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단횡단에 뛰어오세요. 도대체 얘네는 왜 차를 맨날 이렇게 보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짜증을 저희한테 내시는 거예요. 저희는 고객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내비 안내대로 가야 되니까. 또 내비의 문제 중에 하나가 길을 한 3개를 알려줘요. 처음에 시작을 하면. 그러면 메인 길을 내가 이걸로 잡았어. 그러면 이 길대로 계속 그냥 가면 좋은데 나머지 2개 라인이 같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따라오다가 갈라지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혼자 점프를 뛰어요. 다른 길로. 그럼 또 한참 가면 다시 따라는 와요. 근데 이게 아는 길이면 괜찮은데 그쵸. 모르는 길 가거나 저는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얘는 밑에 길에서 이렇게 돌아가라고 나오거나 이래버리면 잘못하면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바꾼대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택시였기 때문에 타시는 분들이 많이 좀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확실히 타다라면서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담배를 들고 타셔서 안 된다 그러니까 마저 피우고 버릴게요. 아니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상태에서 택시를 그냥 탄다고요 그렇게? 타셨어요. 순간 야 내려 이러고 싶었는데 이 기존 택시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저러진 않겠지만 본인이 갖춰야 될 예의, 본인이 갖춰야 될 인성 이런 게 물론 다 천차만별이겠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은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사람이라면. 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카카오 택시에서 잠깐 몸을 담으셨다가 네. 스타리아로 운행하고 있는 타다 넥스트로 다시 이적을 하실 때는 어떤 기대감에 어떤 이유로 이적을 하셨는지. 우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제가 서비스를 시작을 했을 때 타다에서 느꼈던 그런 부분인 거죠. 기존의 택시라는 문화에서 잘못되어 있던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가장 크고요. 솔직히 급여적인 부분 내가 노력한 만큼만 어느 정도 나와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제가 뭐 회사의 어떤 임원이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 드라이버로서 제 가장 중요한 아들 녀석한테 아빠가 이런 일을 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일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 드라이버라는 직업이. 그래서 혼자 광고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할 정도로. 그래서 넥스트 레벨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동 서비스의 넥스트 레벨, 타다 넥스트 이런 문구 형태로 해서 뭔가 저도 따로 인스타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서 같이 좀 움직여 볼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회사에 지분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니요, 저는 전혀 그냥 일한 만큼만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순수하게 진짜로 타다를 좋아해요. 제가 옳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서비스가 잘 만들어져서 규모는 다르겠지만 이 신세계 그룹 계열의 스타벅스처럼 이동 서비스에서는 무조건 타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 뇌리에 딱 박혀서 타다는 이렇다라는 거를 느끼고 타고 싶어하는 그런 서비스가 됐으면 하는 게 가장 커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타다는 파트너라고 싱하니까 네네네. 파트너님 같은 마인드로 근무하시는 분들만 계신다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저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도 많은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해야죠. 지금처럼 이제 교육을 제대로 좀 갖춰서 하고, 이 드라이버라는 직업이 전문직으로서 그냥 운전대 잡고 운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는 고객하고 대면하는 서비스인 거거든요. 어쨌든 그럼 그분들이 느끼는 이 타다라는 브랜드가 저희를 통해서 더 느껴지는 게 많은 거잖아요. 짧게 가든 길게 가든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느끼는 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좋게 느끼시고 좋은 마음으로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고 나면 당연히 입소문을 또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마케팅이 또 되는 거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회사의 단순한 드라이버 파트너가 아니라 회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력이라고 봐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인식은 운전기사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타다 드라이버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좋은 회사에 되게 훌륭하신 드라이버님들, 이게 느껴질 수 있으면 저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분 아무것도 없고요. 10원 한 번 받는 거 그냥 월급만 받습니다. 이 영상이 물론 이제 타다에서 의뢰한 영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드라이버로 근무하고 계시는 파트너님을 출연함으로써 우리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달라, 파트너의 입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커요. 우리 보고만 바뀌라고 하지 말고 타다라는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을 해라라고 저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모든 고객들은 먼저 바뀌지 않아요. 저희가 행동으로 바뀌고 모습으로 바뀌어서 그걸 계속 제공을 해야만 우리도 그럼 이렇게 이용을 해야 돼라는 게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타다라는 회사에서 우리는 이런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습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면 고객들이 봤을 때는 얘는 원래 이랬지. 그럼 우리도 이렇게 이용을 해야지. 바뀌는 거죠. 현재 타다로 이 스타리아로 운행하시면서 콜로만 움직이고 계신데 거기다가 또 가격도 일반 택시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타다를 타려고 콜을 넣으시는 분들은 네네네. 일반 택시보다는 비싸도 상관없으니 내가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런 손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운행하시는 파트너님 입장에서도 네. 전에 택시와 비교하면은 어때요? 차량 자체의 운영 자체가 차가 크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운전하는 저희도 솔직히는 되게 부담스러운 차량이에요. 차폭도 넓고 축구가 길다 보니까 회전 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신경을 쓰면서 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행해야 되는 어떤 행동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만큼 더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예전 카니발 서비스 때도 너무 비싼데? 하면서도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타보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다르네요. 이래서 타는구나. 그럼 그분들한테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처음엔 비싸다고 생각을 하셨지만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 일단 이 차 자체가 되게 잘 나왔죠? 네,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 그런 트럭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차라고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공간도 훨씬 넓어졌고요. 제가 고급 승합차 느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실내 향이 네. 되게 좋거든요? 네네. 이거는 뭐 어떻게 따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향제가 네. 제공이 되고요. 요 방향제를 앞뒤로 하나씩 해서 두 개가 차에 이제 상시 비치가 되어 있고요. 아니 이 차량의 컨디션이나 이렇게 승차감을 봤을 때 이 비싸도 될 것 같아요, 택시보다. 약간 의전의 느낌이지 이게 택시의 느낌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카니발 서비스 때도 많이들 말씀하셨던 게 연예인 된 기분이라는 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었고, 뭔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든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죠. 기존에 약간 뭔가 택시의 문화에 젖어 있지 않으신 분들을 좀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직접 운행하신 이 파트너분들한테도 수익이 받쳐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노하우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기존의 택시하고는 어쨌든 운영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계속 또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 대표님께서 운행 패턴이라던가 어느 지역에서 콜이 많이 나오고 어느 지역으로 계속 운행을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거는 저희한테 계속 제공을 해주시면서 운영 방향을 잡아가게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시작을 하게 되면 전적으로 저희를 직업적으로 이제 접하셔서 운영을 하시고 본인의 수입을 창출을 하셔야 되는데, 기준 금액이라는 걸 맞추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산학금은 매일같이 입금을 해야 되는 금액이었지만, 지금의 이 기준 금액이라는 거는 총 월 내가 운영을 한 26일 뭐 아니면 뭐 월차를 쓰내서 25일이면 25일 그 운영을 한 기간 동안에 맞춰야 될 금액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은 그냥 눈 한 번 감으면 벌써 맞춰져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운행을 해보니까 솔직히 알려주시는 방향이나 이런 패턴만 잘 잡으시면 한 달 수입은 2배 이상은 벌 수도 있는 구조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번 달 급여가 나와봐야 지난달 이렇게 정확히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라이트 때나 카카오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건.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희 대표님께서 운수사들을 관리하셨던 분이시기도 했고 그 모든 데이터들을 다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만 잘 따라가셔도 솔직히 콜은 끊임없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쉬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힘들다고 또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최규현 대표님이 지난번 영상에 출연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관제를 회사에서 하겠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 차원에서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 수시로 보고 계신 건 알고 있어요. 네. 어떤 드라이버님은 그날 매출이 이만큼 하고 오셨는데 어떤 드라이버님은 요만큼 하고 오셨다. 그러면 그 관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열어보고 운행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왜 넌 이거밖에 못했어가 아니라 그분도 열심히 한 만큼 더 벌어가셔야지 또 일을 하고 싶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려드리기 위한 거지 네가 노는지 안 노는지 보자. 이거는 어차피 놀아서 돈을 안 벌었으면 자기 손해인 거예요. 욕심을 내셔서 무리하게 운행하셔라 그것도 또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들었던 거를 습득을 해서 잘 해서 이만큼 더 벌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한 재미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 저희 편안한 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 제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더 한 거에 대해서 벌어가지만 인센티브를 또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운행에 있어서 초보분들이 오셔도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우선은 앱 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매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교육을 한다 해도 본인 스타일을 좀 만들어는 가셔야 돼요. 다만 어렵게 내가 생으로 다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노하우는 다 전수를 해드립니다. 매우 만족하면서 근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건 좀 더 뭐랄까 파트너 입장을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타다 편안한 이동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회사 저희 편한 이동에 대해서 불만은 크게는 없습니다. 본사에 대한 불만은 있어요. 저희가 운행을 하다 보면 지금 가뜩이나 차가 커졌잖아요. 정말 가기 싫은 골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 차만 긁으면 다행이야. 그냥 네. 다른 차들도 긁을 수 있고 사람들을 칠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한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골목을 다 다녀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꽤 많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구역을 나눠서 그런 지역에서 코리에 들어올 때는 안내 멘트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서 좀 불러주십시오 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은 앱에서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부분들인 거죠. 회사와 파트너분들 사이에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네, 지금 어쨌든 저희가 대표님뿐만 아니라 사고라든지 이런 처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뭐 운영에 관련된 거 또 여러 가지 앱이랑 이런 거 관련된 것들 다 나눠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관리자분들이 계시고요. 대표님을 포함해서 지금 계시는 관리자분들 대부분이 면허를 따셔서 중간중간 운행을 나가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인들께서 느끼시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하고 소통이 더 원활합니다. 타다 파트너로서 드라이버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네. 기억에 남을 정도로 좋았던 일들? 제일 반가웠던 건 그거예요. 타다가 돌아왔네요 하셨던 승객이 한 분 계세요. 본인께서 예전부터 서비스를 이용을 했고 없어졌을 때 너무 아쉬웠는데 넥스트라는 서비스를 한번 들어왔다고 이제 얘기를 듣고 이용을 해보니 예전 그 느낌이 너무 난다. 정말 좋다라고 하셨던 분 정말 너무 반가웠죠. 저도 너무 듣고 싶었던 얘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분은 밤에 1시쯤 모시고서 남양주 쪽으로 가셨어요. 가시면서도 예전 느낌 나서 좋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저 앞에 편의점에 잠깐만 세워줄 수 있냐고 뭐 좀 사갖고 들어가시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태워드렸어요. 근데 오시더니 검은 봉지를 저한테 내미시면서 빵하고 커피 샀는데 드시라고 저는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그때. 계속 이 서비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먹을 걸 떠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런 마음을 써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세요? 운행을 시작해야 될 이동 목적지가 좀 우선 있고요. 그래서 그쪽을 나가는 시간과 퇴근해서 돌아오는 시간을 합쳐서 12시간 안에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가스차인가요? 기름차인가요? 가스입니다. 그 가스는 또 어디서 주입해요? 지정된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그냥 회사랑 계약해 놓은 거고 네, 차량마다 지급되어 있는 전용 카드가 있고요. 그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회사 복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4대 보험이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운행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부수적인 세차에 필요한 것도 다 회사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얼마 전부터 또 시행을 한 게 주요 운행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 있는 식당들을 계약을 맺고 식사 쿠폰도 제공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넥스트 차량을 운행하시는 드라이버들을 위한 이제 복지 사이트가 아마 곧 운영을 다시 시작을 할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뭔가 이제 생활이 필요하거나 내가 일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고 뭐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여러 가지 그런 복지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다 넥스트 스타리아로 운행을 하는 이 파트너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준 금액 정말 어렵지 않고요. 아무런 이쪽에 경험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면허증만 있으시고 그래도 조금은 저희가 차량이 크다 보니까 카니발 같은 그런 차량이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걸 좀 운행을 해보셨다라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그걸 안 하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또 아는 노하우를 또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 없이 그리고 이 타다라는 서비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진짜로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난 정말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물론 그냥 나오는 멘트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멘트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으시다 보면 본인이 바뀌려고 또 하실 거예요. 그 스페인 하숙이라고 해 그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유엔씨가 하는 얘기가 내가 언젠가 미국에서 한동안 지낼 텐데 나는 그날 아침 기분이 되게 굿모닝이 아니었는데 조깅을 하기 위해서 나왔더니 보는 사람마다 굿모닝 굿모닝 하길래 나도 그냥 굿모닝 굿모닝 댓글 해주다 보니까 굿모닝이 되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 출근 시간에 정신없이 바쁘게 나오신 분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인사드리고 밝게 인사드리고 차분하고 편안하게 모셔다 드리면 하루도 다시 기분 좋게 시작하실 수 있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퇴근하셔서 지쳐서 차를 타셨는데 차도 깔끔하고 쾌적하고 친절하게 인사드리고 편안하게 모셔다 드렸을 때 내리실 때 편안한 밤 되세요라고 한번 인사를 해드린다면 그분한테는 마무리가 또 잘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그렇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를 하는 게 타다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택시 회사로 보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그냥 타다라는 브랜드를 보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그 타다라는 브랜드 안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저희 편안한 이동인 거잖아요. 처음으로 타다에서 내놓은 지경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택시 회사로 보시면 정말 잘못된 부분인 거죠. 오늘은 편안한 이동의 정재학 파트너님 모시고 타다 넥스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레스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연하시면 오늘 이렇게 휴가 주시나요, 회사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인정실적. 인정실적? 오늘 제가 일을 못했기 때문에 네, 오늘 하루는 그냥 돈으로 보상한다? 네, 너 할 만큼 한 거야 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더 벌 수 있는데 이거 아니면 제가 네.